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야간에 방송 참여해 주셨는데, 소리하면 잘 들리시죠? 오늘 야간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좀 진행을 할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진행하면서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좀 잡아 드릴 거거든요. 잘 따라오셔가지고 도움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좀 앞으로 전도 유망한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좀 장이 재미가 없죠? 증시가 뭐 더럽게 재미가 없는 장인데, 이게 또 재미가 없는 게, 증시가 조정이 나오기 전에 들고 있었던 종목이 조정이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제 좀 반등을 줬는데, 반등도 뭐 시원하게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물쩡 주는 뭐 이 정도 수준이라, 뭐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뭐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증시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긴 힘들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요새 증시 뭐 재밌어요? 재미 더럽게 없는 장 아닙니까 요새? 나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증시가. 뭐 올라가는 거 보면은 최다 뭐 그냥 잡주 올라가거나 근본 없는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 재미도 더럽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나마 이제 뭐 조금 위안을 삼을 만한 거는 뭐 VIP방에서 여러분들 리딩 해드리고 뭐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좀 움직이는 거, 조금 어려운 구간 지나가고 있는 뭐 그런 종목들, 그런 거 말고는 특히 메리트를 느끼기가 어려운 장이죠.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좀 매매를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이제 좀 진행을 해나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되게 좀 중요합니다. 증시 자체가 이제 뭐 우상향을 할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뭐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에서 우리가 좀 증시를 그래도 상방으로 예상을 하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업에 이제 좀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도 잘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이제 좀 강조드렸던 종목들이나 뭐 그런 섹터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마 좀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으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잘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종목들이 이제 급등 랠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또 시세를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뭐 한 1, 2주 정도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도 실적 대비 저평가라고 해서 실적적으로 좀 투자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여전히 아직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자리인지, 뭐 지금도 투자해도 좋을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좀 빠르게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무슨 종목이 있는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한번 집중해가지고 들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숫자 마지막으로 준비됐다 하시는 분들만 3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FOMC 회의에서 저는 크게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 금리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뭐 제로 금리에 가까운, 지금 0.25%인가요?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 0.25%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0.25%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기준금리 지금 현재 뭐 0.25% 구간인데, 지난 이제 작년 3월에 1%대의 대폭 인하를 한 이후로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어요. 계속 동결하겠다라고 했고, 향후 이제 뭐 3년이라고 했나요? 향후 3년간, 수년간 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0.25%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줬어요. 물론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뒤통수 후려치고 뭐 그랬다가 말 바꿔가지고 또 할 수도 있기는 한 건데, 정말 희박한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준금리는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한 이제 양적 완화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저는 이 양적 완화가 저는 실행이 안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분명히 실행이 된다고 봐요. 왜 그렇게 보냐면, 이전에도 정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돈을 풀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벌써 몇 년 전부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게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좀 이슈업이 되기 시작했냐면 사실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 뭐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가 단순히 이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떠한 좀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이슈업이 많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이 이슈업이 되기 시작한 이 기준금리 동결과 더불어서 양적 완화를 진행하겠다,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미국에서 좀 어느 정도 의도성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혹시 언제부터 이 의도성이 보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목적성이 좀 보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2년 전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약 2년에서 3년 전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시장을 덮친 강력한 충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2년에서 3년 전 증시 대세 하락을 야기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온 뉴스가 도배가 됐는데 2018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2018년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 증시가 무너지고 2019년 또 무너지고 왜 그랬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증시가? 2년 동안 무너졌는데 물론 2020년 3월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다지만 2019년까지 여러분들 증시를 하락시킨 가장 주된 요인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미중무역 전쟁이었잖아요. 미중무역 전쟁. 여러분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건 바로 이 달러의 기축통화를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이 그 쿼터를 건드려 버렸어요. 지금까지 미국의 이 기축통화의 권위에 도전한 국가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긴 어떻게 해. 뭐 플라자 합의 통해서도 그렇고 뭐 그 이전에 일본들 보면 또 답 나오죠.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다 조져버렸습니다, 미국이. 맞습니까? 다 조져버렸어요. 이 기축통화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는 국가들은 모두 하나같이 조져버렸습니다. 예, 맞습니까,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일본도 그래서 한번 뒤졌잖아요, 뭐 말 그대로. 미국한테 두드려 맞고 잃어버린 20년. 그게 그냥 그대로 갔으면은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좀 경쟁력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가만히 안 놔뒀죠. 일본이 도전했잖아요. 완전 그냥 뭐 나락갔죠, 일본도. 중국이 근데 자꾸 건든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질 거예요, 또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뭡니까? 미국이 이제 달러 이제 낮춘다 그랬죠.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쟁하겠다. 무역 전쟁하겠다. 그때도 환율 가지고도 난리 났었고 뭐 관세 붙이는 거 가지고 또 난리 치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결국에는 이 중국의 문호 개방을 하라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미국 문을 지금 부수려고 하고 있죠. 아예 그 중국 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중국 문을 부수면 그 문에다가 이제 강제로 입을 벌린 다음에 중국 아가리를 벌린 다음에 거기에다 뭘 쑤셔 넣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뭘 쑤셔 넣을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그쵸, 달러를 쑤셔 넣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영원히 중국은 아무리 발전을 해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왜? 중국 시장에 달러가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달러를 이 중국의 입을 강제로 벌린 다음에 달러를 쑤셔 넣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이제 테이퍼링이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될 수 있다? 긴축 재정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다? 지금 뭐 중국 강제로 입 벌리고 안에 달러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고. 이 시작 단계예요, 시작 단계.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금리를 뭐 올리고 뭐 양쪽 하나를 하니 안 하니 하고 있어.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들? 뭐 시작했어요? 뭐 중국에다 뭐 달러 얼마나 쑤셔 넣었는데. 뭐 쑤셔 넣은 것도 없어요, 지금. 저의 기어 오르는 거 과연 놔둘까, 미국이? 예,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여러분들 달러의 권위에 도전한 국가는 가만히 냅두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거는 미국이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던 바이든이 되던 뭐 똑같아. 오바마가 되거든 힐러리가 되건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건 그냥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 상황에서 저는 미국의 저 기조가 뭐 여기서 뭐 금리를 인상한다, 뭐 돈을 거두어 들인다,
뭐 페이크성으로 잠깐 그럴지 모르겠는데 뭘 했어야죠. 네, 목적성의 이제 소개 성과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뭐 된 게 없으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오프 더 레코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쪽에서는 저는 이 기조를 멈출 생각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매우 희박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겠죠.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다더니 뭐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많이 죽었다든지. 여러분들 은근히 지금 미국은 지금 실업률 엄청 줄어들고 코로나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살만해요. 미국은. 근데 지금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살만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마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예요. 뭐 아직 이렇게 가지고 어렵다. 뭐 더 부양해야 된다. 뭐 코로나로 뭐 인해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 핑계 저 핑계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문을 부수려고 할 거예요. 입을 벌리게끔 만들 거고. 거기 이제 달러를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달러가 풀리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돈이 엄청나게 풀린다.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지만 정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만 이제 뭐 전 세계로 달러가 이제 퍼져나간다. 달러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가 엄청 찍히고 이제 막 달러가 풀린다. 이거는 그냥 뭐 물타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실상은 그런 식으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걸 의도하는 거예요? 돈이 풀려가지고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의도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상 이제 이 달러의 이 양적 완화 계속해서 이 달러를 찍어낼 거라는 건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뭐 갖가지 뭐 부작용들 뭐 정말 많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이거 힘들 수 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는 진짜 뭐라 해야 될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성장통 같은 거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뭐 안 된다?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뭐 안 된다? 지금 이 중국이 달러의 기축통화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지금 그딴 거에 신경 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물론 중요한 문제죠. 근데 지금 이 전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서의 그 중심의 이 기축통화의 이 권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뭐 국채금리고 나발이고 다 뒷전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국채금리가 오른다, 뭐 인플레이션이 오른다. 아니 그러면 뭐 돈을 푸는데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오지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지 뭐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아니 지금 돈을 찍어내가지고 푸는데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지고 어떻게 안 올라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거는 무슨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라는 거를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어이가 없는 거지. 그 뭐 돈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걸 모르고 찍었을까요? 미국이? 예,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증시는 저는 어느 정도 우상향할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제 실물 자산이라든지 증시라든지 뭐 대부분의 시장이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다만 좀 우려하는 건 만약에 이번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번이 마지막 파동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파동을 정말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그 해외 지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미 나스닥 종합도 뭐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올라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여기서 끝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다우존스 산업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 신고가 매번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뭐 이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지를 않기는 한데 지금 뭐 신고가 갱신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약 뭐 한 두세 달 가량의 이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월이 종료되는 시점 뭐 한 3월 말부터는 더 이상 이제 기다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진행하거나 이런 걸 좀 감안하실 때 지금 이 정도의 상승에서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갔으니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이제 이 상승세가 멈출 거라고 보진 않는다라는 점. 충분히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혜택을 받아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만약에 이 상승 랠리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5월 폭풍을 이제 대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실적주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주를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공략을 좀 들어갔을 때 본격적인 이제 대시세 파동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또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제 대시세 파동을 꼭 노려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솔 테크닉스라든지 여기에 관련해서 뭐 많이 말씀을 드렸죠. 뭐 뷰웍스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또 말씀을 드렸던 뭐 DLENC라든지 정말 좋죠. DLENC 정말 너무 좋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기업이 지금 찍어내고 있는 실적을 보면 정말 괴물 같은 실적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예측치를 보게 되면 뭐 단기 순이익만 5, 6천억씩 찍어낼 걸로 예상이 되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2조 3천억 정도? 오늘 주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네요. 2조 3천억이네. 지금 2조 3천억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중반도 안 되죠? 2조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단기 순이익이 5천억, 6천억이 찍힐 걸로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 아니 세상에 시가총액이 2조 초반대가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DLE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부터 공략을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전장치로서 뭐 뷰웍스라든지 뭐 한솔 테크닉스라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 또 제가 뭐 말씀드렸던 루트로닉 같은 의료기기 쪽 기업 있죠? 이런 건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뷰웍스라든지 아니면 뭐 한솔 테크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인데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DLEN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또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면서 심지어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는 투자해봐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얼마나 이제 더 올라갈지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향후에 정말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베너핏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섹터와 종목이라고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봤을 때 여러분들 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쪽 분야에서도 지금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 산업까지도 어느 정도 좀 손을 뻗는다? 얼마든지 저는 가져갈 수 있는 분야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 벌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산업은 너무 많아요. 뭐 폴더블 폰도 마찬가지.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어서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OLED라든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지금 포텐셜이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널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설 계통에서 이 DLENC 지금 뜨거운 감자로서 정말 이슈몰이도 잘하고 있는 기업에다가 신규 상장주죠. 저평가되어 있죠. 신규 상장주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포텐셜이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건설적으로 DLENC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나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 너무나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투자를 해가지고 이윤을 챙겨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반도체 쪽이나 이러한 쪽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좋은 기업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알려드리고 싶은 기업도 정말 많고 사실 VIP 분들에게 이제 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좋은 기업이 뭐 너무 많다 보니까 수익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그냥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죠. 계속 뭐 보유하고 있으면 또 수익 나고 또 수익 나고 또 수익 나고 추천해서 주면 그 종목 또 수익 나고 또 수익 나고 계속 이제 수익이 랠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시가 그냥 뭐 파티 장세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제 돈 먹고 돈 먹기예요. 증시는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많고 앞으로 포텐셜 터질 만한 성장 산업들 너무 많죠.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뭐 거기다가 디스플레이 분야, 폴더블 폰 쪽
뭐 그다음에 뭐 스마트 팩토리 로봇 쪽 너무 포텐셜 있는 산업들 지금 터지고 있는 게 너무 많고 거기에 따른 뭐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도 이미 포텐셜이 한번 터졌죠 지금. 엄청난 대시세 파동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뭐 한번 터져줬으니까 친환경차를 뭐 계속 뭐 붙들고 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다음 포텐셜을 또 잡아야죠 우리가. 다음에 한번 더 터질 만한 산업들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우리 VIP 회원분들에게도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뭐 상하 프론테크라든지 실제로 우리 VIP 분들에게 제가 이제 한 15,000원, 16,000원 이때쯤 추천했거든요. 15,000원, 16,000원 정도에 추천했는데 6만원까지 갔어요. 이런 대시세 파동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주전자재료 마찬가지. 제가 우리 그 VIP 분들에게 한 18,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추천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5만원까지 올라갔어요. 54,000원까지. 18,000원 정도에 추천했는데 17,000원 요 정도 추천했는데 실제로 이런 정도 물론 다 먹진 못했지만 한 3만 얼마에서 매도하긴 했지만 상하 프론테크도 뭐 한 27,000원 이 정도에 매도하긴 했지만 이러한 이제 포텐셜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로 또 한번 대시세 파동을 여러분들 수익을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뭐 10배까지 먹는 거는 솔직히 조금 욕심이에요. 모든 종목이 뭐 10배를 먹는 종목이 막 쏟아져 나오고 찾기가 쉽지 않고 어느 정도 운때도 맞아야 돼요. 10배까지 먹으려면.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메리트는 뭐 50에서 100% 수익을 내는 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해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50에서 100% 수익률 정도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래로 내리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뭐 30%에 만족하고 20%에 만족하고 10%에 만족하고 뭐 5%에 만족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본전에 만족하고 그냥 약손절에 매도해버리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양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럼 이제 손절나면 막 마이너스 15%의 손절치고 먹으면 뭐 수익 3, 4% 먹고 이렇게 돼버려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이런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담아서 그 중에 이제 잠재력이 터지는 기업들이 모든 손실을 다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을 내주는 게 주식이에요. 그런 게 이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한 종목에 대박 터지는 한 종목이 잠재력 있는 이제 기업들을 분산 투자했을 때 잠재력 있는 한 종목이 그게 포텐셜이 터지면서 모든 기업들의 내가 투자한 이제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손실분을 모두 메꾸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을 보여주는 게 주식입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종목들로 차례차례 올라오는 걸 또 노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그냥 당장에 뭐 3% 당장에 2% 수익에 만족을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기업에 어느 정도 기업 가치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에서 50에서 10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노릴 수 있고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50% 100% 수익을 노리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확률, 높은 승률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 종목 50% 100% 터지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에서 50% 100%대 수익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뭐 낮게 낼 수는 있겠죠. 뭐 30% 40% 매도하고 수익 내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더 갈만한 잠재력 50% 100% 갈만한 종목인데 증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현금 확보 차원에서 그냥 미리 뭐 한 10% 20% 수익 구간에서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이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50%에서 100% 정도 수익은 깔고 갈 만한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50에서 100% 수익 정도는 노리고 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이런 거 상하 프론테크,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죠. 에코마케팅 같은 기업. 에코마케팅 제가 VIP 분들 어디서 추천했습니까? 여기서 추천했죠. 한 6,700원 요 정도 가격대에 추천했습니다. 6,700원 얼마까지 갔죠? 3만원까지 갔어요. 33,000원까지. 이런 이제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 수익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사서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종목. 물론 이거 다 먹고 나왔냐? 다 못 먹었어요. 키케아 여기서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한 100% 먹고 나왔어요. 근데 이런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매수해야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도 제가 추천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심지어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가 올라간다고 아예 못을 박아드렸기 때문에 보세요. 저점 대비해서 미스터 블루 주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추천했죠? 한번 박살 났다가 올라온 이 정도 구간에서 추천했죠. 이미 한번 시세가 나왔는데 왜 추천했냐? 충분히 더 갈 만한 포텐셜이 있는 종목이니까 추천한 거예요. 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조정 나왔는데 이거 한번 또 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추천 드리고 나서 이것도 거의 한 50% 정도 수익 났죠. 이것도 초창기에 얼마나 여러분들 수익 안 난다고 어려워했습니까? 제가 이때쯤에 추천했는데 왜 올라갔다가 빠졌죠. 다시 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시세가 나온 건데 기다리는 거 좀 지루할 수 있죠. 출렁이는 거 지루할 수 있지. 근데 충분히 이 정도 갈 만한 종목인데 일찍 매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일진 머티리얼즈도 한 50% 먹고 나왔죠. 요 정도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50% 정도 수익 먹고 나왔습니다. 50% 정도. 충분히 이런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기업이니까 추천해드렸던 거고 원익 IPS도 마찬가지. 또 수익 꽤나 재미 좀 보고 나왔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VIP 분들 추천해드리고 나서 원익 IPS 들어가자 해서 딱 들어가가지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시세 세게 한번 먹고 나오고 이것도 한 4만원 정도에 들어갔던 기업인데 그죠? 요 정도에 들어갔는데 세게 먹고 나왔죠. 37% 급등했으니까 원익 IPS도 어느 정도 수익 창출해내고 나오고 이것도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덜 먹어서 아쉬워요. 원익 IPS도 뭐 한 20% 정도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AFW도 마찬가지. AFW 제가 예전에 마지막 남은 2차전지 관련주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2차전지 관련주 다 날라가고 진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하나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2차전지 수익 낼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유일하게 남은 거 있다. VIP 가입하시라. 알려드리겠다. AFW였죠 그거. 어떻게 됐죠? 부상증자 나오면서 겁나 날라갔죠. 한 7,000원 정도 추천했는데 14,000원 갔죠. 100% 날라갔습니다. 물론 다 먹진 못했죠. 몇 프로 정도 먹었죠? 예, 요것도 한 50% 정도 먹었죠. AFW도 한 4, 50% 정도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에서 정말 안 가고 답답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세코닉스라는 기업이 있었죠. 정말 답답하게 뭐 안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세코닉스도 한 7,000원 정도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다 올라가잖아요. 아래에서 이제 잘만 여러분들이 매집을 한다면 지하실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잠룡 같은 종목이었거든요. 7,000원 아래로 추천했었는데 얼마 됐어요? 11,600원까지 치솟았어요. 7,000원 아래로 잘 매집하신 분들은 이거 뭐 5,000원에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6,000원에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뭐 비싸게 가지고 있어 봐야 뭐 7,000원이겠지. 7,000원 위로 뭐 갖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잘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가? 11,600원까지 갔잖아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잠재력 있는 종목들로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LNG 추진선으로 VIP 분들 추천드린 종목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HSD 엔진. 얼마에 추천했나요? 5,700원 이때쯤 추천했어요. 여러분들 요 아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죠? 만원까지 올라갔어요. 5,000원대에 추천한 종목.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뭐 50%에서 100%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안 되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라닉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자율주행으로 또 추천해드렸던 종목 라닉스. 라닉스 어떻게 됐습니까? 라닉스도 정말 지루하다. 너무 안 간다. 말 많았던 종목이죠. 라닉스 얼마에 추천했죠 제가? 9,000원대에 추천한 종목이었어요. 라닉스도 제가 이거 얼마나 볼멘 소리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 전문가님 이거 라닉스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요? 너무 지루합니다. 어떻게 됐죠? 9,000원 아래로 추천했던 종목 18,000원 갔어요. 정확하게 100% 날라갔습니다. 이것도 아까워요. 라닉스도. 왜? 이것도 한 3, 40%밖에 안 먹고 나왔거든. 100% 날라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매매를 하셔야 돼요. 4, 50% 수익을 냈는데도 아까운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돼요. 3, 40%, 4, 50% 수익을 냈는데 나중에 막 더 갈 만한 종목들. 물론 증시 상황이나 더 좋은 종목이 또 나와서 이제 종목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죠. 뭐 라닉스 수익 내고 또 다음 종목 또 막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것도 막 50% 먹을 종목이 또 보이니까 적당히 먹었으니까 라닉스 먹고 나오자 해가지고 나온 건데 나중에 기다렸으면 이것도 100% 갔겠죠. 근데 이거 뭐 솔직히 일찍 매도했다고 후회되진 않아요. 우리 VIP 분들도 그러실 거고. 왜냐면은 뭐 그 뒤에 또 추천한 종목도 또 날라갔으니까.
50% 수익금에서 또 50% 수익 내면 그건 뭐 더블로 먹는 거니까 그건 뭐 더 크게 먹는 거죠. 이엔코리아도 수익 얼마나 했습니까? 이엔코리아도 한 90% 수익 냈죠. 90에서 100% 수익 냈습니다. 이엔코리아 얼마에 추천했나요? 3,500원에 추천했죠. 여기서 추천했어요. 진짜 최바닥 이엔코리아 몇 프로 날아갔죠? 한 140% 날아갔습니다. 이엔코리아 140%. 다 먹지는 않고 한 90에서 100% 정도 먹었죠. 이것도 잔량 좀 남겨놨어요. 왜냐면 한 번 또 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얼마에 추천드렸습니까? 현대위아 4만원에 추천드렸어요. VIP방에서 현대위아 얼마에? 4만원에 추천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는 뭐라 해야 될까, 증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좀 험악해가지고 그냥 찔끔 먹고 매도했어요. 진짜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갔습니까? 10만원 갔어요. 10만원. 4만원에 추천했는데 어쨌든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저는 이런 종목들을 추천해드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수익을 먹고 나오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뭐 매매를 하시게 되겠지만 계속 이제 이런저런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수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이 나기도 하고 할 거예요. 최근에 먹은 종목만 하더라도 동구바이오제약 몇 퍼센트 수익 났습니까? 100% 수익 났죠. 뭐 적게 수익 내신 분들은 한 90%, 많게 수익 내신 분들은 뭐 100%, 120% 수익 내셨고, 또 최근에 수익 낸 거 효성첨단 소재. 효성첨단 소재 제가 얼마에 추천했죠? 14만원에 추천했죠. 어디? 여기에요, 여기. 효성첨단 소재. 제가 추천한 가격대가. 여기서 매수하라 그랬는데 몇 프로 갔어요? 130% 넘게 날라갔습니다. 덴티움. 아직도 지금 전량 매도 안 하고 보유하고 있거든요. 덴티움 얼마에 추천했죠? 44,000원에 추천했죠. 여기죠, 여기. 대충 여기입니다. 덴티움 어떻게 되고 있죠? 구름대 뚫고 막 날아가고 있죠. 지금 뭐 48%, 지금 거의 50% 수익 구간 가고 있어요. 50% 정도 지금 우리 아래에서 잘 매집하셨으면 지금 50% 넘게 수익 중입니다. 제가 지금 추천한 종목만 하더라도 최근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세를 보세요. 덴티움이라든지 효성첨단 소재라든지 동구바이오제약이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이엔코리아라든지 지금 슈팅 나온 거 보이십니까? 라닉스라든지 HSD 엔진이라든지 세코닉스라든지 AFW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지금 장대 항목 나오는 거 보이시죠? 원익 IPS, 일진 머티리얼즈, 카카오, 미스터블루, 에코마케팅, 대주전자재료, 상하프론테크.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포텐셜이 있는 종목들을 가져갔을 때 이제 수익을 저는 크게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